지난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일가족 모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. 현장에는 유서 대신 미납고지서와 독촉장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. 정부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반빈군 네트워크 서창호 집행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네, 앞선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달 북구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?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4식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부인이 소득이 200만 원 정도 있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기본적으로 소득 200만 원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공적 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그 소득 평가액이나 혹은 근로능력을 보면서 수급권자 자격을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, 그 과정 속에서 1억 4천이라는 채무가 이 가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생계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채무 독촉이 심하게 되니까 결국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자살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내분께서 차상위 계층 신청을 했지만 조건이 안 돼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외에 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까?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은 크게 3가지가 기준선이 되는데, 첫 번째로는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. 두 번째로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, 마지막으로는 소득평가액이라고 해서 재산소득이 본인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거죠. 그래서 이 3가지가 통과가 돼야지 수급권자가 되는데,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200만 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200만 원 있다고 보니까 의료급여라든지 생계급여, 2017년도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맞춤 급여 제도를 보면은 소득과 의료는 포함이 안 되는데 주거와 교육급여가 해당될 수는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분이 차량이 있었죠. 그리고 차량이 있다 보니까 소득이 상회했다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 차상위도 포함이 안 되죠. 200만 원 소득도 2-3달 사이에 없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긴급주거 지원도 해당이 또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에 있던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냈던 안타까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. 정부가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경우처럼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주위에 여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겠습니까? OECD가 복지 예산을 보면은 평균 GNP 대비 한 20%를 책정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한국은 11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사실은 그 예산을 맞춰서 수급권자 자격을 계속 제한시키고 있거든요. 이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20년 동안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부양 의무제 폐지입니다. 자식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이 부모가 수급권자 박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어떤 부양 의무제 폐지 때문에 한 9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수급권자 자격이 되는데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부양의무제 폐지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, 수급권자가 정말 수급비를 받는다, 쥐꼬리만 하는 수급급여예요. 그래서 한 달에 치킨 한 번 사 먹기도 힘들어요. 그래서 수급비 현실화, 이 2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, 복지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을 가지고 수급권자도 확대돼야 되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창호 반빈군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. 위원장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